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오주 상담학, 페이지가,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하냐면, 100, 어, 200, 206조, 198페이지. 198페이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198페이지, 98페이지요? 198페이지 아닙니까? 208페이지. 208페이지예요? 아닌데, 208페이지 넘어갔나, 벌써? 208페이지로 쳐야 208페이지 하자입니까? 91번. 91번. 예. 원친 지분. 그렇게 넘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8페이지부터 할 텐데 아침에 사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사례 40분입니다. 9억을 수리해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목이 어떤 분이 22년 12월 4일 일요일 날이네요. 오후 2시 16분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75세. 올해 40 몇 년생인가? 48년생, 48년생 되시는 분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 현재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니까 아무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전세금에다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전세금 좀 수리를 잘 해가지고 전세금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오주를 이렇게 합니까? 오주가 이민 시내 그날이 신묘일입니다. 신묘일 가보시 신미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봐야 되죠. 영향을 봤더니 신금을 도와주는 것은 토, 그 다음에 금인데 전체적으로 연월 일시까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또 나를 도와주는 것은 위에 있는 천간에 있는 월간에 있는 신금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상관이 강하고 재성이 강합니다. 식재관이 특히 상관과 재성이 강한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의 머릿속에는 정제, 그냥 매월 고정적인 돈이죠. 그 다음 편제, 오늘은 그 당일 날 때는 돈에 대한 절대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에도 역시 고정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12운성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법을 공부를 해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12운성을 가지고 딱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데 재성이 많이 뜨면은 돈 부족이 생겨요. 돈 부족. 다시 말합니다. 역량이 부족한데 재성이 떴다, 관성이 떴다 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일단 역량이 충분해야 된다. 역량이 충분하단 말은 자금도 충분하고 준비도 많이 돼 있고 이런 내 건강도 좀 좋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볼 때는 이 나이 75세 분이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 큰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에너지가 힘드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많이 에너지가 소모되니 하지 말라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요 신묘로 보면은 신금에서 묘는 절되었다. 경인도 절이죠. 자, 절의 육식갑자 중에 절이 해당된 거는 경인신묘, 그 다음에 위가 인이고 밑에가 위에가 갑이고 밑에가 갑신 어류가 절입니다. 절. 갑신 어류가 절이고 경인신묘가 절입니다. 위가 그렇게 위에가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면 모두 다 뭐라고
금목이 되면 절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절은 기억이 좋습니다. 밑에가 절되거나 위가 절되거나 금 때문에 금 때문에 목이 잘리면 요 현상은 지금 다리가 잘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인도 다리가 잘리는 겁니다. 그걸로 팔이 잘리는 건 뭐냐? 팔이 위에는 목인데 밑에서부터 위로 치면 다리가 손다리가 잘리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면 압신오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연해 봤더니 이민이다. 이민은 신금에서 볼 때 이는 태요. 태지. 정제에다거든. 정제하고 정관은 태라 그래서요. 기억하기 좋지요. 정관과 정인은 뭐라고? 태가 뭐냐? 뱃속에 지금 현재 잉태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 신금에서 오는 뭐냐? 오는 병들은 거예요. 병. 자, 신에서 볼 때 오는 병. 신에서부터 미는 쇠. 다시 말한다. 신에서부터 이는 태. 신에서 해는 잘하는 욕지지요. 신에서 묘는 절. 신에서 오는 병. 신에서 미는 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위로 각각이 봅니다. 상당히 여기에 연이 있는데 지지는 정제잖아요. 이미는 원래가 임에서 볼 때 이는 정. 신에서 볼 때 해는 욕. 이건 똑같죠. 자, 신에서 묘는 절. 똑같고. 갑에서 갑목이 오화를 만나면 죽어요. 사. 그래서 동주사라고 해요. 동주사. 그 다음에 신미는 쇠라. 똑같은 쇠라. 이런 걸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시가 바로 우리가 뭘 보냐면 이분이 앞으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돈 정제가 뭐에 타고 있냐면 오하고에 타고 있다니까 정제가 완전히 타버리네. 돈들이 타버리네. 없어지네. 그래서 정제가 죽었다. 밑에 보면 합이 나오죠. 합. 요거는 뭔가 하면 이분이 잘 상담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구옥 처리를 해서 하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현재 있는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연주는 이민, 상간정제, 새로운 일을 도모합니다. 정제는 이제 고정적인 돈이죠. 고정적인 돈. 월세. 그렇죠? 월세. 자, 신의 비견상관은 자기 의지. 비견 뜻잖아요. 자기 의지로 일을 도모하는데 다 봤더니 욕이다. 욕은 별로 힘이 별로 없잖아요. 뭐만 해? 그냥 후진만 말만 하던 말만 할 뿐이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되고 있지. 상관은 말이잖아. 말만 할 뿐 더 이상 진도가 말만 할 뿐 안 된다. 신묘는 돈 투자 돈 벌기. 신묘가 얼마나 지금 재설이 강합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돈 좀 벌이겠다 하지만 영양 부족으로 이거는 또 역시 꾸준히 힘든다. 힘든다. 이런 상황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힘이 든다. 그 다음에 지주는 갑오, 경제, 변제 이래 있는데 돈 받는 일이 지금 현재 안 된다. 갑오는 경제, 경관. 돈 받는 일이 안 된다. 갑오는 갑목이 현재 정제죠. 정제가 있으니까 병관에서 돈 받는 일이 안 됐습니다. 자, 분주는 어떻게 되느냐? 분주는 맞더니 신미로서 비견과 식신이 벌어졌잖아요. 요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 의지가 있지만 역시 모든 것이 쇠하는 상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공방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그 미래의 예측을 보죠. 미래의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분지다. 분지. 미래 예측을 해볼 때 문제에서 기상술에서 뭐가 떴습니까? 공방이다. 텅 비었다. 텅 비다. 텅 비다 이 말은 안 된다 뜻이죠. 텅 비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금교에 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분은 자, 사주를 한번 봅니다. 사주를 보면은 무자, 얼축, 얼묘, 병인이, 무인이. 그러면 이제 이분 사주를 보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사주도 본다 생각하고 한번 봅니다. 자, 을묘 일주가 을묘 일주는 여러분들 일주는 어떤 특징이 나면 어쨌든 고집이 강하시며 고집이 상당히 가장 많다. 고집이 고집이 불쾌성이 많다. 불쾌성. 고집을 하지 말고 불쾌성이 강한 분이다. 강한 사람이다. 자,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죠. 주체성이 강해. 을묘일주가 그러면 주체성이 강한 일주 중에 을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할 거 임자지요. 임자가 굉장히 주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뭐가 있거든? 신유. 자, 요 세 개 글자가 가장 임자, 신유, 이 세 개가 아위가 전부 다 동주, 같은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이 있고 굉장히 생하고 조금은 부정적인 개념을 보면은 고집이 세다.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아주 자존심이 강하다. 그리고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자, 자존심은 뭔가 하면 자기 고집과 같은 것이 자존심이래. 그래. 자존감은 뭐냐면요. 이거는 대단한 게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제일 높은 걸 뭐라고 그래요? 자존감, 자기 스스로 주체성. 존중, 자기를 존중하고 자존감, 자기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하고 그런 사람 자존감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인격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인격이 낮을수록 자존심이 강하다. 그 자존심과 자존감은 차이가 납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가장 높은 사람 불교적 용어를 든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한 거는 아니다. 그 자존심은 어디서 터잡습니까? 욕망, 오케이. 이기심. 자존심은 이기심, 개인적인 욕망에서 근거를 하고, 자존감은 뭔가 하면은 너와 나를 다 아우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가장 자존감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곳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주 구성이 아주 골고루 있겠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기심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지나치게. 그래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쳤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도록 노력해야 되잖아. 그래서 바로도록 노력해야 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바로 그 현상을 우리는 보고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에 대해서 마음을 어디로 돌려요? 중앙으로, 고요한 곳으로, 중도로. 자, 이왕 나왔으니까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소를 타죠, 지소를. 왔다. 지소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뇌 뛸 때 거뇌를 이렇게 막 일할 때 되게 많이 돌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렇게. 나중에는 몸이 뒤집어지죠. 맨 끝에 올라가면. 몸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느낌이 불안하지. 이렇게 올라갈 때. 재미는 있을 수 있지. 쾌감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불안하다. 그리고 또 우리, 뭐 합니까? 무슨 호, 무슨 큰 배 있잖아요. 있잖아요. 무슨 배를 가는 거. 바이킹호라는 바이킹호 타면 막,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이렇게. 확 뒤집어지면, 아주 뒤집어서 다 떨어져버려요. 근데 그렇게 될 때 힘들잖아요. 그 언제 때문에 전화하면 요 밑에 오고, 아이고, 편안하다잖아요. 올라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는 게 제일 맨 끝에 있잖아요. 맨 끝에 붙잡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몸 힘들어. 그 생각이 탁 내려오면 중간에 오면 마음 편해. 그렇죠? 근데 왔다 갔다 하기 조그맣게 진동이 작게 하면 재밌는데 너무 한쪽으로 올라타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이쪽에 갔다가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 병이 들어. 힘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한쪽에 생각이 이쪽에 확 갔다가 생각이 또 돌아와서 이쪽에 딱 잡고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면은 힘들죠. 예, 그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수행할 때도 이 공부를 중앙에 오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항상 어떤 생각이 있나 하면 염불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염불과 더불어서 농가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바른 길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기준으로 세워놔야 돼요. 그 기준이 뭐야? 8점도예요.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가급적이면 내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갖다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맨 중요한 게 차선책이 차선책. 두 번째는 뭐냐? 목표가 있고 차선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타타성색인데 그걸 정해놔야 돼. 안 그러면 매우 힘들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보면은 무자, 을축, 무인, 을묘, 무인인데 이분은 이 오주에 오행이 없는 게 뭐가 없습니까? 금이 없어요. 그렇죠. 화와 금이 없지요. 네. 예, 그래서 금이 있으면은 이렇게 목을 좀 치줄 텐데 금이 없어서 자기를 제어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화가 없단 말은 식상이 없으니까 융통성이 부족하지요. 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는 이 심리를 갖다가 이 사두 심리는 이렇게 매우 글자만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일반 우리 서양 심리는 상담을 해봐야 되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뭐 장단점 막 찾아내잖아요. 하지만 이 우리 동양의 철학에서 나오는 이 글자를 볼 때에는 웬만큼은 다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다? 글자를 알고 있죠.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상담을 통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보정을 해간다. 그런 것이 작업이 서양 심리하고 타조 심리하고 타이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자, 을축, 을묘, 무인인데 자, 을목이 언제 태어나? 겨울철 태어났지요. 겨울철 태어났는데 몇 시에 태어났나요? 인시. 아침 인시는 춥지요. 네. 한 오동지석 달, 한겨울 오동지석 자도 굉장히 추운 겁니다. 오동지석 달에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시간도 뭐예요? 인시. 새벽이잖아. 오늘 춥겠어요. 이 사람 춥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필요한 게 뭐예요? 딱 화가 필요하겠다. 화가 필요하다. 네, 차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조후용신이라 그래요. 네, 무슨 용신이다? 조후용신이다. 그래서 겨울철 태어난 사람이나 여름철 태어난 사람은 먼저 뭘 갖다가 따져본다? 조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찾아보세요. 근데 만약에 겨울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많이 있다면 덥지요? 네. 겨울철 더운 경우는 어떤 경우? 겨울철 더운 경우. 치가 병이 들까. 그게 아니고 집안에 따뜻하게 온실에서 지금 불 펴놓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온실에 집에서 따뜻하게 막 불 펴놓고 있으면 더럽잖아요. 그럼 우통 벗고 있어야 돼요. 겨울철이라도. 근데 이 사람은 보면 그런 사주가 아니지요. 춥잖아요. 불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필요하다. 사주를 보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보자마자 이 부족하기 뭐다? 이쪽에를 더 보충해줘야겠다는 좀 시각을 띄웁시다. 그런 논을 뭐냐면 물상론이라 그러죠. 네. 예, 물상론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겨울철의 도를 맞춘다. 이것은
한번 보면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겨울철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인시죠, 인시. 인시는 새벽 춥다. 맞죠? 그래서 화와 토가 필요하다. 그죠? 네,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 결론이. 그래서 화토가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람 사주가 봤더니 희한하게 오주 말고 사주의 그 대운을 보자. 이 보니까 무정사 병진을 같지요. 그렇게 이 할머니가 그래도 자기는 자기 땅은 집빙기고 서울에 이 비싼 서울에 뭘 갖고 있어? 집 갖고 있으면 괜찮죠. 네, 그걸 집을 고쳐갖고 뭘 주겠다고 재를 놓겠다고 생각하면 서울 살면서 간다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분은 잘 살아오신 분이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80년세도 아직까지도 장장한 거 보시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세운이 어떻게 흐르나요? 내년에 올해가 이민 내년 개묘년이죠. 그 다음에 갑진 을사 좀 괜찮지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는데 그러나 올해는 너무 우리가 오주로 봤더니 올해는 아니다 이죠. 올해 2년 정도는 안 좋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의견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보시고. 네. 신미 미 밑에 공방이 아니고 비거로. 네. 그렇네요. 오케이. 잘 찾으세요. 이거는 날아간 거죠. 예, 비거. 맞습니다. 표를 다시 보면 비거 맞네요. 그때는 비거를 해놨는데. 밑에 요거 비거 맞죠? 네. 오케이.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꼽혀주세요. 역석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예측이 이거다. 이거는 날아간 거죠? 예? 네. 날아간다. 이거 좀 바로 적으면 되잖아요. 날아간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가는데 그 다행히 선생님이 독수리 타법이라도 좀 하죠. 너무 좋은데 조금씩 독수리 타법이라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이 계신 분은 또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년간은 그대로 살아라. 2년간은 그대로 살아라. 네, 이유가 뭡니까? 개묘년까지. 자, 이유가 뭐죠? 전세를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전세를. 전세 계약을 새로 해야 되니까 2년 또 되고 운이 이민 되면은 이분은 움직여봐야 돈도 안 되니까. 이민 되면은 움직이지 마라. 그렇지. 이민 개명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왜냐면 수목이니까. 수목은 화토와 정 반대잖아요. 그래서 자 그럽니다. 자 이민 되면 개묘는 어쨌든 간에 수목이다. 수목은 전혀 반대죠. 화토와 반대죠. 그렇죠. 화를 극하고 토를 극하지요. 그래서 수목운이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한다고. 그래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 결국 사례는 우리가 해인선 선원장 교수는 법선스님께서 상담한 사례를 아침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도 지금 아파트고 뭐고 다 반값이에요. 그래요? 반값인데 내놔도 안 나가지고. 그러죠. 비싸게. 지금 또 주변 시세도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주변 시세가 반값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반값으로 움직이는 라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인테리어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뛰지 마라. 인테리어 비용을 인테리어 비용. 그 집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비용이 요즘 비싸잖아요.
않다. 그리고 그 집을 다 버려서 사는 건 더 어렵겠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돈 더 받으려다가 돈 받으려 하다가 빚만 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어쨌든 상담을 그렇게 잘 하셨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 상담이 최근 상담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납니다. 그러고 상담을 하실 때도 한 가지 뭐냐면 오주를 보고 오주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법도 있지만은 또는 또 상식적인 판단은 상식적인 거. 상식적인 선에서 잘 판단하여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어떤 안심을 주는 거죠. 안심을 주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도와줍니다. 어려움이 없게 너무 고맙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적어놔야 됩니다. 너무 고맙다. 상담 결과.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상담 결과. 내담자가 너무 좋은. 내담자가 매우 만족했다. 만족. 그러면 아주 성공적인 상담이겠다, 그죠? 동진날까지 온다고. 그거는 또 적어놓고, 동진날 옵니다. 동짓날이라고. 동짓날입니까? 동짓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담이 딱 보조가 됐네. 재밌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폼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여기에다가 요 뒷페이지다가도 상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상담 일지로, 여기 상담 일지예요, 사실은요. 상담 일지. 상담 일지가 이제, 요 상담 일지가 우리가 5주와 4주를 같이 넣어놨지. 네. 그럼 도움 되겠죠. 네. 다음번에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상담했구나, 이날 있구나. 그럼 날짜도 상담 일자도 이쪽으로 이거 있고 상담 일자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번호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상담 실력도 늘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208페이지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 중지를 하고 화면 공유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봅니다. 책 이 페이지가 208페이지인가요? 이건 아니고 자, 쭉 봅니다. 50페이지 나왔네요. 자, 봅니다. 모친 집을 팔고 전셋집에 모친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현상이냐. 2020년이니까 한 2년 된 거예요. 9월 4일 날, 2020년 9월 4일 날 오후 3시 25분에 갑자, 갑신, 경술, 갑신, 병인. 경자. 예? 연이 경자. 경자, 경자, 갑신, 경술, 갑신, 병인. 자, 이 사주를 딱 보니까 가장 우리가 맨 먼저 찾는 게 영양 찾지, 영양. 영양이 어떻게 보면은 밑에 신금이 자와 합치면 신자 수목이 되잖아요. 그죠? 밑에 또 신금이 있습니다만은 인신충 해버려가지고 신금이 몇 깨어져 있다. 술토도 사실은요, 화기운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나 뭐 그따 해서 너무 또, 약한 건 아니고, 한 중간쯤 된다. 뭐 영향이 보통이다. 봤어. 자,
전세집을 모치를 팔고 전세집 모신다 하면은, 자, 이거다. 파는 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개성을 찾아요, 개성. 개성에 대한 목적 용지를 찾아보고, 다시 또, 뭐 시집을 모시려고 하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면, 인성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 지 친정 어머니가 치매로 홀로 집에 계시는데, 어린이 매일 출퇴근하며 케어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 집을,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어머니 집 계시는데, 어머니 집을 처분해버리고, 자신을 살고 있는 집 부분으로 전세를 얻어주고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렇게 합니다. 팔고 남은 돈을 가지고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없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하고 질문해요. 자, 이런 케이스로 해서 이제 상담, 이런 요즘 이런 일이 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분석을 딱 들어가 문제 분석을 해보면, 계산 분석의 경술일주는, 경술일주라는 것은 배강이에요, 배강. 배강살로서, 자, 경술이니까, 편이니까 어머니 문제죠. 어머니 문제로서, 또 어머니 살고 계신 집이야, 집. 어머니 살고 있는 집도 됐어요, 집. 어머니 문제도 되고, 어머니 살고 있는 집도 돼, 집. 가로 속에 어머니 집 문제로, 집인데 여러분들 보면, 뭐 갑경총 하는 게 뭐야? 뭐입니까? 그렇죠? 각경총 자주가 희한하잖아요. 각경총 이렇게 전에서 뭘 청간도 보세요. 각경총 이렇게 밑에도 뭐 인신종 막 떨어지죠. 이 말은 뭐냐? 금은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갑은 돈이죠, 돈. 네. 형제들이 돈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입니다. 이 사주가, 이 꾀가 희한하게 떴잖아. 형제들이 돈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다, 이 말. 그리고 신술은 잘 아시지만 신유술래가 격각살이죠. 술에서 볼 때 이 격각살이다. 격각살은 항상 얘기지만 잘 나간다고 들을까요? 삼천보로 속 빠진다. 그래 잘 안 된다. 중간에 안 된다는 뜻이다. 고로 신술은 격각살로 갑경중 인중이죠. 그러니까 형제간의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형제간의 돈 문제로 다투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분지가 봤더니요, 영예의 병인. 맨 마지막 병간이 떴어요, 병간. 여러분, 병간이 뜨면은 고통스럽죠? 매우 고통스러워. 결국은 이 병간이, 인목이 불을 붙여가지고, 돈 때문에 불을 붙여가지고, 내가 힘이 어려지죠? 어려가지고, 그걸 시켜요. 네, 저쪽에 있는 나를 갖다 그걸 시킨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해결나는 거지요. 이는 우리가 해결신이에요, 해결신. 어쨌든 간에 해결된다. 해결되는 어떤 식으로 해결되냐 하면, 그러니까 집을 안 파는 쪽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돈 때문에 고통을 받을 암시다. 마지막에 평가는 어떤 뜻이냐면, 돈 때문에 돈은 인목이 불러붙여요. 불러붙여가 평가를 사게 하니까 돈 때문에 평간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재성이 관성을 생겨주죠. 네. 인이 해결이 아니고 비거가 아니에요. 인이? 인의 술해자축인이니까 비거 같은. 해자축인이잖아. 자축인. 네. 뭐가 됩니까? 비거가. 비거가 돼요. 비거. 그치겠습니다. 비거. 비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날아가. 잘 찾아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주시면. 신은 우리가 조건 맞죠? 그죠? 신은 조건 맞잖아. 신유술이니까. 신유술. 네. 술 바로 앞에 있는 유는 뭡니까? 유는 병이죠, 병. 자, 신유술. 요거는 우리가 반을 안 그렸죠? 그리고 술에서부터 술해자 하면, 술해는 뭐가 돼요? 양이 되고, 자는 상관이 되죠? 상문살, 사가 되죠? 네, 상문사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조금 창문에다가 살을 대, 살을 대, 예, 사살신, 사살. 밑에다가 꽂아놨죠. 자는 사살, 신은 조건, 술해자잖아, 술해자. 상문 사살을 꽂혀놨다고, 여기. 사살. 사설이나 네, 상문에서 갔던 거요. 조건 비거. 그 다음에 신은 조건. 네. 꽂혔습니까? 네, 꽂혔습니다. 네, 잘, 바로바로 꽂히니까 좋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지 병인은, 자, 돈 때문에 고통받는 암시지요. 그리고 뒤에다가 내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뭐냐면, 에, 날라가죠. 비거로, 가버린다. 비거로 간다. 자, 결론적으로 상담 의견을 보겠습니다. 상담 의견은, 자, 금목 대립으로 돈과 집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는 물상이다. 형제간에. 돈과 집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는 물상이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뜻하니 힘이 들어도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처럼 출퇴근하면서 케어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후일 연락이 와서 형제 자매들이 도가 넘다, 보통이 넘다고 그래요. 말 안 들어오면 칼 꽂고 이런 형제들이 그래요. 전부 다. 형제들이 무슨 형제들. 근데 잘못해서 편락 보냈죠. 그래서 이분도 상담을 잘 해드렸다. 자, 91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92번 보겠습니다. 92번. 열심히 보면서 고치고 하면 괜찮겠어요. 자, 2020년 10월 12일 오후 3시 27분. 이 내용은 임용고시 어디서 접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임용고시가 하도 어려우니까 접수하는 게 뭐 경기도 접수하는 거하고 서울특별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뢰가 왔습니다. 자, 봅니다. 밑에 질문 보세요. 어린 아들이 임용고시를 하는데 11월 21일에 보는데 경기도와 서울 중 어디에 지원해야 유리할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더 많이 뽑는다고 해서 지금 어디로 갈지 갈등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면서 위에 걸 봅니다. 자, 식신 위에 보면 무자로 볼 때 경금은 식신이에요. 자, 준비가 됐어요. 또 복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편인이 있고 병술 편인과 비견됐고 그날은 정배가 됐고 시행을 봤더니 경신이라서 여러분 방위로 보면은 검은 서쪽이죠. 네. 서쪽이라는 거 좀 참고로 치고 무기는 또 이제 비견과 맨 마지막에는 병간이더라. 인신충하더라. 인신충하는 거는 결과가 좀 그렇지요. 예. 나는 좀 좋은데 이런 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조금 밑에 계산 분석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계산 분석. 무자일주는 지나치게 세밀한 것도 문제다. 너무 세밀해. 너무 따져. 여기에서 서울도 붙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무자는 격각살이니까 뭐 술자는 격각살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시지신금과 일지자가 합의되지만 일신이 금이다. 자, 상담 의견에 상담 의견 봅니다. 한글 초성으로 서울은 금, 경기도는 어디예요? 목입니다. 자, 이런 걸 많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 물어볼 때, 서울, 뭐, 경기,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한글로 이렇게 초성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또, 서울대학교로 하면 한글 초성하면 금이요, 금. 강남대학교 하면 목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건국대학교는 뭐예요? 목이죠. 그런 식으로, 한글 초성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맨 앞 글자, 앞에 첫 글자, 초성.
네, 얘기하세요. 여기 제일 위에 칸에 음. 일주가 경술일주가 아니고 이게 무자일주인데 경술일주. 오케이. 그 앞에 그 복사표가 붙었다 그죠? 예, 그거 좋았습니다. 그런 거를 좋습니다. 무자 고치세요. 예, 예. 그런 거 잘 찾으세요. 아주 우리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오, 좋았어요. 좋았어. 멋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면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북도로 기준해 보면 이 사람 영양 부족하지요. 네. 예, 보면 뭐 신자 밑에 경금이 뭐 있고 하니까 병술 하나 갖고는 뭐 완전하게 영양을 채웠다고는 볼 수 없다. 목적용신은 역시 자 목적용신은 원래 관인상색을 봐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인성이 나왔다. 목적용신은 인성이 다 좋다. 합격하는 거니까 인성. 그럼 여기다가 좀 더 목적용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관인상색, 관성과 인성의 동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한글 초성이 서울은 금, 경기도는 목이었더라. 따라서 금인 서울이 어디에 있어요? 금인 서울이 이 볼때게 자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디 치면 유력거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걔는 단순하게 서울이 요 식신이 지금 떠 있는 방향이 어디 해결진하고 떠 있는 방향이 그렇죠. 경신이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머리 너무 굴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울이 유리하니, 예, 서울이 유리하니 그래서 서울 접산이 좋다.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뜻이요. 근데 실전에 사람 머리 굴리지요. 네. 그래서 하지만은 경기도에서 많이 뽑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지원했으니 원래 경기도에 많이 뽑으니까 경기도에 지원이 많이 했으니 경기도에 지원이 너무 많이 몰리 뿌려서 그럴 때는 지원율이 너무 올라가서 낙방하고 말았어. 그럼 이 사람이 원래가 어떻게 상담하기에는 얘기 좀 하면 원래 상담사가 서울로 하라고 했단 말이야. 경기도는 사실은 좀 하지 말고 경기도는 목이고 서울은 금이니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요. 내 생각에는 서울로 그냥 지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상담하는 그 얘기 했는데 실제는 경기도에 실제는 그 사람이 머리 굴려가지고 경기도 목에다 했죠. 그러면 맨 마지막 이네들은 이미 인신투했지요. 지원자원에 몰려서. 그럼 인목이 나한테는 평간이잖아. 네. 그 결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 이 사람 말 안 듣고 상담사 말 안 듣고 상담사 말 안 듣고 원래 상담사는 서울 해야 되는데 안 듣고 경기도 지원해가지고 떨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경기도에서 많이 뽑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기도에 지원했으니 지원자가 너무 몰려 오히려 율이 너무 올라갔더라. 경쟁률이 올라갔더라. 그렇죠? 예, 지원율, 경쟁률 뭐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 쪽에 지원했으면 합격해서 되는데 하고 그때 서울 파트라인하고 봤더니 충분한 가격이 됐더랍니다. 아깝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 자, 오주문상을 보면 인지와 시기가 인신충하고 인목이 평간이 있으니까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무토 비견은 고집이다. 고집. 마지막 고집이다. 인목은 평간은 고통이다. 인목. 자, 무토 비견은 고집이요. 인목 평간은 고통이다. 고로 받아들이는 성문이 인성이 보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인성이 안 보였지요. 결론적으로 인성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편인이 하나 있었는데 시분의 인성이 있었더라면 좀 아쉬움이더라. 받아들였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래 뭐 그냥 그 성령의 말 믿고 서울에다가 했더라면 보기 좋게 합격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아다리 성분 이성이 보이지 않고 인목이 낙하비보를 봤더니 사사신에 해당하더라. 인목. 사사신에 해당하더라. 인목이 무슨 신에 해당했나 봤더니 인목이 해당하더라. 사는 말하자면 죽음이다. 죽음이니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목이 사사신에 해당하니 오두점이 시험 통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두점대로 시험을 그 사람 떨어지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결론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렇다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강남사가 거기에 서울에 지원해봐라 했을 때 서울에 지원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 그죠? 듣지 않은 무상이다 이게. 네, 그래서 자 오두점이라는 게 이렇게 묘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임용고시 가는데 209페이지를 공부했고 다음에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여러분 보이죠? 93번 자, 어저께가 2022년 10월 15일 오후 7시 21분. 자, 경자, 병술, 신묘, 무술, 갑인. 자, 그러니까 경자, 병술, 신묘, 무술, 갑인. 이걸 볼 때게, 노인 요양복사 시험을 내가 시험 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일주도 요거 보면 야, 내 눈에 들어오네. 10년에 야 찾았다. 딱 골치 딱 바라보다. 이거는 지난 걸 그대로 따봤거든요. 10년. 일주 그 속에 박스 속에 왜 이렇게 했냐면 전에 글자를 복잡하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자, 목적 용지는 시험 합격은 인성입니다. 인성 동태를 합격하고 또 관인상생 되면 뭐 더욱더 좋고 왜냐면 인성 도와줍니다. 그런 봤더니 일단 이런 보십시오. 보니까 정인이 현재 보면 토가 떴지요, 그죠? 예, 그리고 인과 술을 합치면 인호술, 묘술 해도 다 화가 되죠, 화가. 인호술도 화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가도 방향이 술화가 묘술 합화가 돼 있고 하니까 요래를 봐도 묘술 합화, 모술 합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봅니다. 뭐 시험이 떠질 것 같은 걱정돼서 한 겁니다. 자, 멀지일지 묘술 합화가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편성이 바뀌었다. 인간과 정인 이렇게 멀지와 일지가 이렇게 간성이 바뀌었다. 이렇게는 합수됐다. 이건도 묘술 합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시간이 무토가 정인이니까 무토가 정인이고 또 화생토 술토가 묘술 합화가 돼가지고 화생토 함이 어떻게 됐단 말이면 관인상생 한번 관인상생 이 문제는 인호술 요것도 하예요. 묘술 합화도 하고 화가 안에 있는 술토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무토를 딱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란 놈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봤더니 상담 의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유리한 오주 전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합격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줬다. 그랬더니 시험 쳐가지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응시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봐가지고 결국은 합격했더라. 물론 뭐 노인 보호사 자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그때 쉬운 어려운 시험 아니다 하지만은 실제 시험 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또 막 그 공부 안 한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시험 좀 달달달 떨어요. 달달 떴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합격했으니까 뿌듯하잖아요. 시험이란 건 다 그래요. 그것도 국가 자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 자격 노인 요양보호사 대단한 거예요. 국가 자격. 뭐 쉬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
94번 하나 딱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요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경찰 간부후보 시험 계속 보아야 할지요. 지난번에 어떻게 우리 공부하고 비슷한 문제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5일 9시 27분. 자, 이제 눈에 보인다. 무술도. 일두곡지입니다. 무술. 이 왜 이러냐면, 예, 하여튼 독학떠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 여기까지 못 모시는 게 있습니다. 눈이 이제 잘 보여요. 진작에 보일 것 같다. 오늘은 진짜 잘 보여요. 다시 해줘가지고. 자, 병자, 병술, 무술, 신해, 가빈. 앞에 저도 무술, 이건 비견이구나, 비견. 밑에는 비견이고, 편인, 비견, 연애, 식신, 연지의 정제, 또, 경제, 편제. 개성이 많이 보이네요. 마지막에 평관. 자, 여러분들, 재성이 많이 보이는 거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아들이 경찰 간부 후보 시험에 2번이나 낙방했는데, 올해 또 낙방을 했습니다. 또 낙방, 그 세 번째 낙방인 거죠. 순경직으로 낮추어 지원할지 고민입니다. 하고 이제 순경으로 좀 낮춰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일주 무술은 배강이니까 대강살은 원래가 성격이 세요. 괴강은 성격이 세고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괴강살 원래 남말 잘 안 들어요. 월주 병술은 더욱 무술의 성격을 강화시켜 생토 또 밑에도 뭐 술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막 정정 굉장히 힘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영향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병인 무술은 대단히 세잖아요. 그걸 빼고 난 나머지 경자 저쪽에 시에 대해 본관의 가빈까지 고려한다면 뭐 좀 비슷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 용지는 역시 인성, 관인상생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깨성 분석, 무술 괴강은 성격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월주병술은 더욱 성격을 강화시킨다. 근데 이제 무술이 술술 항상 있지만은 복음이 되면요, 술술이 복음이 되면 지체를 뜻합니다. 뭔가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의 지체를 뜻한다. 무술은 이 지체를 뜻한다. 그 자체가 복음도 있습니다. 지도 출술이 있지만 사주의 제일 미래지의 시주에 정제가 표되었단 말은 이 사람 시험 친다 해놔놓고 생각은 개수위가 있다. 무토가 개수위가 있다. 무기합이다. 그러면 여자 돈 노는 거, 여자 돈 노는 거에 집중이 되지 공부는 이견이더라. 그러면 다음 시험 치도 또 뭐 마찬가지지. 엄마한테 돈 구한다고 돈 받아놓고는 놀고 있다. 시주 정제 편제는 공부에는 뜻이 없고 뭐에 뜻이 있어요? 노는데 뜻이 그냥 논다는 거야. 그게 말만 엄마한테 돈 해달라 해놓고 자기는 실제 보면 뭐 게임방에 가서 놀고 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이런 거야. 그냥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공부. 직업이 공부하는 거. 직업이 노는 거예요. 직업이 공무원 시험 본다고. 그치. 직업이 공무원 시험 보는 거야. 직업이 다 공무원 시험 본다고. 직업이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엄마가 대주는데 계속 엄마는 뚝뚝 빠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이제 공무원 시험 보고 경찰 간부 시험 친다가 뭐 이 자랑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자기도 경찰 간부원도 대단한 걸 해놔놓고 했는데 지금 그 나이에 자기가 숙련을 치려니 누구는 쪽전이다. 그래서 숙련은 안 친다는 거예요. 숙련 안 한다. 자,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의 관인 상승이 보이나 안 보이죠? 평간이 떴다, 평간이겠죠? 네, 평간이 떴어요. 난 또 거기다가 화가, 경제가 아니고 그 경제 편제 사이, 그 사이에다가 화가 떠버려. 이것도 시험 되겠다 했는데, 이거 중간에 노는 게 떠버렸어. 안 돼. 오히려 노는 것이 평간을 도와주지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만 그냥 올려준다. 그러면 안 된다. 또 인의 한목이다. 인의 한목. 인의 한목이니까 뭐가 돼요? 완전 스트레스만 쌓이지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미래의식 관행 상승이 보이지 않고 결국 분조 편인으로 힘이 든다. 이렇게 병간한 오주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러니까 이제 주간에 상담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아, 정말 이 송경이라도 낮춰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급을 상담 의견 직급을 낮춰서 응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상담 의견을 낸 거야. 하지만 어린 아들은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왜? 왜 말 안 들어? 아니 무술이잖아. 일주 그런 날에 그 아이가 무술이야 무술. 무술 말 안 듣는단 말이야. 자기 고집대로 한단 말이야. 맞지요? 자, 그래서 직급은 낮추어. 그러니까 하지만 어린 아들은 자기 고집대로 역량은 부족하고 실력도 모자라는데 공부도 부족한 데다가 직급을 낮추어 응시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직급을 낮춰서 응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거의 중생섭이다. 중생섭을 알 수 있는 거리 자 뭐로 봤어요? 5주에 일주로 바꾸잖아요. 일주가 그 사람의 좀 섭이더라. 고집 세고 자기는 남만 안 듣는 거. 이것이 거의 중생섭이더라. 공부한다는 핑계로 부모 돈 축내며 부모 돈 축내며 세월만 낚는 습관을 말한다. 해서 부처님이 중생에 약을 주어도 중생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저장하셨습니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예, 저장 들어가서 저장